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오늘 용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한미군이 이제 용산 미군 기지를 반환해서 용산 공원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온 이후에 용산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용산 미군 기지가 반환되고 이쪽 부지에 뭐가 생긴다, 어디 공원이 개방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부동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금 말하는, 언론 보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지는 지하철역 어디랑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떤, 아파트 단지들이나 상권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을 해서 지금 2시간씩 투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약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국방부 청사로 쓰이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쪽을 개방을 했는데 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보시면은 결국에 미국의 백악관 이게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백악관입니다. 이 앞에 이렇게 푸른 잔디로 공원이 형성되어 있고 이제 시민들이 여기 와서 백악관에서 일하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참고해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겠다 해서 이제 우측에 보이는 이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옆에 이렇게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구상인 것 같습니다. 뭐 용화대라는 거는 이제 재미로 지은 말이고요. 사진 출처는 일요신문과 국민일보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 용산공원이라는 게 이제 명칭을 공모전을 했습니다. 근데 1등이 용산공원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1,000만 원의 시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시상금 없이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용산기지를 돌려준다는데 도대체 그 용산기지가 어디를 말하는 거냐 이게 참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캠프킨 부지를 돌려준다. 뭐 유엔사 부지에 뭐가 생긴다 하면은 도대체 그게 어딘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용산이라는 미군 기지를 네 군데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메인 포스트라고 합니다. 이쪽 부지는 이제 뭐 미국의 대사관이라든가 미군 주한미군의 호텔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 이제 삼각지역과 녹사평역 아래쪽 이쪽 부분을 사우스 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쪽이 이제 국방부 앞에,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 집무실 앞인 그 지역의 공원으로 개방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사우스 포스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송부 부지와 유엔사 부지가 있는데 그거는 용산공원의 동쪽 방향, 즉 이태원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용산구청 아래쪽에 지금 몬드리안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호텔 부지 옆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캠프킨 부지, 이거는 남영역과 삼각지역 사이에 있는 옛날에 미군이 창고로 쓰던 그 부지를 캠프킨 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군데로 크게 다시 나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 북쪽이 메인 포스트, 하단에 이번에 개방하게 된 곳이 사우스 포스트, 오른쪽이 유엔사 부지와 수송부 부지, 왼쪽이 캠프킨 부지,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로 생각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위에 메인 포스트는 지금 당장 반환 예정이 딱히 잡혀있지 않고 협의 중인 곳이고, 사우스 포스트, 이 남쪽이 반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엔사 부지와 수송부 부지도 반환 일정이 잡혀 있고요. 캠프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메인 포스트 위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삼각지역을 오시거나 숲대입구역으로 오시면은 이제 이쪽에 이태원 넘어가는 그쪽 땅에 메인 포스트 이 미군 부대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암동을 통해서 이제 그 해방촌 쪽으로 접근하실 때도 이 용산고등학교 뒤쪽으로 가게 되시는데 그 앞에 보면 거대한 부지가 미군 부대로 위치해 있습니다. 남산 서울타워에 올라가서도 이쪽 부분을 보면은 꽤 큰 부지가 있고 전쟁기념관이 위치해 있는데 이쪽 부지는 이제 당장의 반환 계획은 없었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넘어오면서 이쪽에 미국 대사관과 일부
대사관 직원을 위한 숙소를 남겨놓고는 나머지는 반환하려고 하는 그런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일단 부동산적으로 개발할 거는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미군이 쓰던 호텔 같은 게 있습니다. 드래곤힐 호텔, 이제 용산을 영어로 드래곤힐이라고 하는데 그 호텔이 위치해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카드를 긁으면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떤 지역이다라고 이제 문자가 온다고 해요. 뭐 그런 지역이고, 이쪽에는 이제 주한미국 대사관, 원래 광화문에 있던 대사관이 이 용산으로 옮겨올 예정이고, 뭐 미국 문화원 이런 게 위치해 있고요. 미국 대사관들 이제 직원들이 숙소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반환을 받겠다고 하는 사우스포스트 이 지역인데요. 신용산역을 내려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촌역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용산역이 더 가깝겠죠. 그리고 최근에 핫하게 뜨고 있는 지역인 요 용리단길, 삼각지역과 신용산역 사이의 상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렇게 해서 연인들이 데이트를 해서 사우스포스트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열리는 곳.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용산 공원을 만든다라고 하면 바로 이 사우스포스트가 아주 메인 입지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우스포스트 부지 반환을 굉장히 신속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뭐 그로 인해서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왔던 용산이라는 곳이 완전히 반환되게 된다라는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사우스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반환이 눈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적으로는 이쪽 이촌역과 이 사우스포스트 사이에 시티파크와 파크타워, 여기가 아주 고급 주택으로 위치해 있고, 2017년 8월에 분양해가지고 약 작년쯤 입주하기 시작한 용산 센트럴파크, 여기 해링턴에서 지은 곳이죠.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촌역을 그 철길을 넘어가면은 이쪽에 한가람 아파트,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첼리투스 아파트 등이 이 지역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산의 신동아 아파트는 바로 이쪽에 위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우스 포스트를 돌려받으면 이쪽의 부동산 아파트들 이 연쇄적으로 호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는 것이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아세아 아파트라고 이제 부영건설에서 분양할 아파트가 있는데, 이쪽 부지에 분양 계획 일정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분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800세대가량 분양을 할 거고, 또 이제 미국의 뭐 대사관 직원들이나 군인 직원들에게 일부 물량은 이제 청약이 돌아가게끔 된다고 하는데, 그런 요소들 때문에 또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우스포스트 이번에 개방하는 지역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시티파크, 파크타워, 그리고 용산 해링턴, 그리고 이촌의 한가람이나 뭐 대우 아파트 이런 데들의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뷰가 이런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시티파크 쪽이 북향 쪽으로는 이런 용산공원 뷰를 볼 수 있고 이런 녹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고, 전면으로 이거는 이제 용산 위에 사진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촌동 쪽을 바라보고 여기 있는 건물은 중앙박물관이고요. 이거는 이제 반대편, 즉 시티파크와 파크타워 방향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녹지가 펼쳐진 모습을 볼 수 있고 남산 서울타워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파크타워 같은 경우는 대략 시세가 뭐 124제곱 전용미터로 해가지고 매매가가 37억 정도를 형성하고 있고, 뭐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죠. 그리고 월세는 뭐 17억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9년 5월에 이제 사용 승인하면서 입주를 했으니까요. 이게 2006년 그때 상승장에서 청약을 해서 분양을 하고 이렇게 입주를 시킨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시에 뭐 굉장히 홍콩이나 뉴욕의 고급 아파트, 그런 맨션 형태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도 고가의 아파트를 형성하고 있고요. 좀 여담이지만 지금 이게 뭐 과거에는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재개발과 재건축 두 가지만 있었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많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대략적인 유행이었는데, 최근에는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으로 빠르게 사업을 전환하고 있고, 리모델링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더욱더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비 사업의 한 축으로 엄연히 등장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그런 형태의 재건축이 아니고 기존의 골조를 유지하면서 새 집을 짓는 리모델링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상복합이
기둥식으로 지어져 있고 층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에는 훨씬 용이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상복합이 아파트 단지보다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작아서 그래서 좀 불리하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더 좋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더 고급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변할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넘어가서요. 이번엔 유엔사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에서 유엔사 부지를 돌려받아서 그 부분에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면은요. 그게 어디냐면 용산구청 남단에 있습니다. 이제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 그 옆에 있는 부지를 유엔사 부지라고 하는데 지하 7층, 지상 20층에 아파트 5개 동을 지어서 420가구에 오피스텔 2개 동을 지어서 약 800가구, 총 1100세대 정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고 이렇게 지어지게 되면은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할 것 같은데 분양가는 시세의 50에서 6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약 평당 5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가 되고 그 분양가면은 나인원 한남이 평당 9천만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로또 분양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쪽 부지를 개발할 때 언론이나 뭐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고했던 사항들은 이제 일본의 롯본기 그 지역을 용산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자라고 했던 게 바로 유엔사 부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몬드리안 호텔 쪽에 이제 지어지는 거고 유엔사 부지입니다. 지어지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 집무실은 이쪽에 있고요. 이 용산구청이고요. 이게 이제 유엔사 부지에 지어질 아파트 5개 동과 오피스텔 2개 동 그리고 상업 업무시설 그리고 상업시설 위에는 수직 정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원을 조성하고 사람들이 쇼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시설 그리고 뭐 기반시설을 넣을 예정이고요. 이쪽 부분이 바로 이게 몬드리안 호텔이죠. 그래서 삼각지에서 이태원 쪽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반포대교 쪽으로 빠지는 쪽 가시다 보면은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이 유엔사 부지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수송부 부지입니다. 네, 아주 좋아지겠죠. 나인원 한남만큼 좋아질 수 있는 동네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송부 부지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엔사 부지 남쪽에 있습니다. 수송부 부지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해진 것은 없는데 공공이나 민간이나 이렇게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민간 개발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간 개발이 될 것 같고 신분당선, 최근에 신분당선이 강남역을 넘어서 신사역까지 개통이 됐죠. 뭐 3호선 그리고 신논현의 9호선 다 연결되는 정말 황금노선이 되었는데 이 신사역에서 다음으로 최종 마스터 플랜으로 오게 되는 건 용산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사역에서 용산역으로 넘어올 때 동빙고역에 하차하게 되는데 이 동빙고역이 수성구 부지에 생길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변경할 여지도 있어서 협의 중인 걸로 나오고 있는데 신분당선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순간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서 마지막으로 용산역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기차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용산과 강남이 지금 미군 부대 때문에 굉장히 거리는 가까운데 이 도시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 신분당선을 통해서 완전하게 붙을 수 있고요. 또 강남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용산공원으로 놀러 올 때 이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해질 것 같고 이 용산 일대가 강남과의 교통 물류가 개선이 됨으로써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수성구 부지 그 용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유엔사와 수성구 부지를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캠프킴 부지를 보겠습니다. 캠프킴 부지는 어디냐면요. 삼각지역 위에 그리고 남영역 아래 사이에 있는 부지입니다. 이 캠프킴이라는 건 킴이 이제 한국말 그 우리들 가장 많은 성이죠. 그 김씨를 얘기할 때 캠프킴인데 이제 미군 창고로 쓰였던 곳이고 과거에는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군의 창고로 쓰였던 곳입니다. 이게 용산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이런데 창고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오리온이라든가 뭐 여기 롯데 그런 뭐 물류센터라든가 뭐 본사도 위치해 있고 과자 공장 혜태도 이쪽에 위치해 있고 오리온도 있고 이랬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용산역이 이제 만주철도공사라고 해서 이쪽에서 이제 만주로 일본군에게 그 물자를 배급할 때 여기 뭐 과자 공장이라든가 이런 일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곳들이 다 재개발이 되면서 주상복합으로 탈바꿈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이쪽에 이제 과자 공장이나 뭐 음료 공장 그런 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치해 있다고
부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캠프킴도 창고 부지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이냐를 보면요. 지금 현재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캠프킴 창고 건물입니다. 이 뒤에 아파트 3동 이렇게 멋들어지게 지어진 게 더 프라임입니다. 동아건설에서 아마 지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이안 프리미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요. 역시나 캠프킴 부지가 반환이 되면은 여기는 어떤 축으로 앞으로 개발을 할 거냐면 이쪽 이 주상복합들의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이 캠프킴 부지를 용산 그 경부선 지하화 용도로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이제 지구단위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즉 남영역과 이 삼각지역 사이, 그리고 용산역에서 서울역으로 들어가는 기차들을 일대를 다 이렇게 지하화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쪽에 위치한 주상복합들이 이제 지상으로 철도가 없어지고 바로 공원화되면서 이 전쟁기념관 일대까지 연결이 되면은 이 메인포스트 하단에 이제 일부 반환된 전쟁기념관 지역까지 공원화가 연결이 되고, 이제 용리단길과 이 사우스포스트까지 이제 도보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이 되면서 호재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이제 캠프킴 부지이고요. 이게 뭐 해태제가 건물로 보이고, 이게 이제 미국 대사관 지금 메인포스트 기지 부근입니다. 이쪽이 캠프킴 부지인데, 원래는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을 뭐 3,000호를 넣겠다 했는데 이번 지구단위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이제 보도가 됐고요. 이게 만초천입니다. 만초천이 뭐냐면요, 저쪽 인왕산 기슭, 그 서대문 안산 기슭에서 이렇게 서대문 아파트 밑으로 해가지고 흘러오는 그런 개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강으로 빠져나가는데, 영화 괴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의 배경이 된 게 이제 이 만초천에서 흘러나온 그런 물로 인해서 뭐 이렇게 괴물이 나왔다, 이런 시나리오인데, 이 캠프킴 쪽에 이 부지가 있다고 해요. 이게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뭐 있던 그런 하천인데 이거를 개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원화 시키면은 이렇게 그냥 넘어서 용산 전쟁기념관 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 아주 먼 미래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더 프라임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뭐 어떻게 되냐를 보면은 지금 현재 호가 기준입니다. 32평으로 23억, 매매 23억 이런 매물들이 나와 있고, 이 주상복합단지는 2014년에 완공된 단지입니다. 용적률은 800%로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용적률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수록 용적률이 높았던 주상복합들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캠프킴 부지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사를 보실 때 캠프킴 부지다라고 하면 삼각지역과 남영역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송부 부지다, 유엔사 부지다라고 하면은 그쪽 용산구청 아래쪽에 이태원 쪽으로 그쪽 남단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방했다라고 하시면은 사우스포스트, 그쪽은 신용산역과 이촌역 사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언론 보도를 봐도 어디를 개방하는가 이렇게 하면은 막연하게 이거 용산 다 좋다는데 라고 하는데, 용산구라는 게 좀 크잖아요. 어떤 지역이냐, 뭐 용산이 이 지도에서만 봐도 이쪽 청파동부터 해가지고 다 이만큼이 용산인데, 도대체 이 한강진역도 다 용산이거든요. 이거 개방하면 어디가 좋아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캠프킴이면 서쪽이다, 그리고 유엔사랑 수송부면 동쪽이다, 그리고 사우스포스트면 말 그대로 남쪽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우스포스트를 개방하게 되면은 용리단길이 이제 가로수길처럼 됩니다. 말하자면 이 신용산역에서 이 공원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리단길에서 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사우스포스트를 산책을 하고 연인 간에 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소비는 이제 신용산역과 삼각지역 일대에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굳이 수많은 무슨 리단길 중에 가로수길을 제가 골라가지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가로수길이라는 게, 보시게 되면은 신사역에서 나와서 가로수길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뭐 맛있는 걸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 압구정 현대고 옆으로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제 잠원 한강공원을 이제 즐길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자연환경과 이런 상업시설이 아주 어우러지면서 뭐 여기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었고, 뭐 굉장히 여가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바로 자연환경과 아주 저층의 상업시설이 연결된 게 이 가로수길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가서 볼 때 이 자연환경, 바로 사우스포스트 일대 공원과
이 신용산 삼각지역 사이의 용리단길 상업시설이 어떤 여가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너지를 내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거에 있어서 용리단길이 사우스포스트 개방으로 가로수길화가 된다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굉장히 젊은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용산 가족공원 옆에 용산 장교 숙소가 이제 개방을 해서 저녁 5시인가 6시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우리나라에서 LH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공급해 줬던 곳인데 장교들이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간 곳이죠. 이제 살다가 실제로 미군 장교들이요. 근데 이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미국에 여행 온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이제 미국을 여행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여기 가서 대리 만족을 했었고, 아직도 가서 보시면 뭐 비지터라든가 뭐 이렇게 무슨 번호가 써 있고, 이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놀러 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인도 역시 굉장히 미국 스타일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16km 이거 킬로미터가 아니고 마일을 쓰는 그런 기준으로 표지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또 여기 왔던 젊은이들이 다시 이제 신용산 일대로 가서 소비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산 기지 개방은 또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큰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거대한 부지를 돌려받게 되는데 이렇게 다 돌려받으면 뭐 서울 안에 허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센트럴 파크가 생기는 것이고요. 평지로 이루어진 공원이 서울에는 한강 외에는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용산공원이 열리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캠프킴 일대나 이쪽에 수송부 유엔사 부지 일대 그리고 이쪽 사우스포스트 부지 일대가 시너지를 내면서 각 이제 이 근방의 주상복합들이나 아파트들이든가 이런데 긍정적인 호재로 영향을 미치고 신용산역과 삼각지역 사이의 상권에도 호재가 될 것인데요.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 기회를 또 알아가시고 변화하는 그런 뉴스들에 발맞춰서 남의 뉴스라고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시고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